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차 얘기를 하러 지하 주차장에 좀 내려왔습니다. 요놈이 제 차고요. 요 흰색 차가 저희 와이프가 타는 차입니다. 번호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좀 흰색 봉투로 급조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 세상에 워낙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좀 자랑할 만한 차도 아니고, 제가 원래 이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도 아니나, 차와 관련해서 좀 뭐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이런 특이한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는 게 또 제 채널의 취지이기도 해서 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차를 보여드리려면 꽁무니를 꼭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차를 빼고 찍어보겠습니다. 이 차는 AMG GT 43 23년형 모델이고요. 이 기본형 모델이 차값이 1억 5,560만 원입니다. 썸네일에는 1억 6천만 원이라고 반올림해서 쓸 작정인데, 벌써부터 굉장히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하지만, 사실 이 차를 사기 전까지는 저는 AMG가 제대로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차와 관련해서 제가 근 몇 년간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산지는 얼마 안 됐고요. 작년 말에 사가지고 2,000km도 안 탔습니다. 거의 사자마자 이 차선 유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모르고 옆차를 부르륵 긁어서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 나왔죠. 시동을 이렇게 걸어보면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 아무튼 차 리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 얘기를 좀 해보자면,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 요맘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 이 추운 날씨에 헬멧이랑 보호장구, 그리고 보호용 백팩을 메고서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빨리 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극한의 효율충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 교통체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tas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탔으니까 3년 전이면 제가 한국 나이로 31살 때까지 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했고, 만 나이로는 생일이 안 지나서 올해 32입니다. 그래서 32세라고 해놓은 건데, 20대 후반까지 거의 만으로 30이 다 될 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차가 필요할 땐, 뭐 지방에 갈 때나 출장을 갈 때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쏘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회사에서 멤버십이 있기도 했는데, 쏘카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와이프가 계속 놀리는 게, 그때는 쏘카도 평생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평생 쏘카 타고 다닐 거라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편하다고.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편안함. 왜냐면 이거 사고서 뭐 어디 부서질까, 어디 고장날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 빌려 타면 진짜 편하거든요. 뭐 집이든 차든 빌려 썼으면은 진짜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어울리지도 않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 외제차를 타고, 그 중에서 그 돈이면 딴 걸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샀느냐. 이 차값이면 포르쉐 파나메라 깡통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포르쉐 파나메라를 깡통으로 사서 타는 사람은 없겠지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제가 사실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벤츠 CLS 차를 탔습니다. CLS 350D 모델을 탔었고요. 그거는 이렇게 신차로 한 게 아니라 뭐 어쩌다가 굉장히 싼 가격에 아는 분한테서 중고로 뭐 거의 가져오다시피 해가지고 타게 됐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진짜 쏘카를 타든가 택시를 타고 다니던가 뭐 이랬었죠. 오토바이는 한 3년 전까지 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계속 타면 결혼을 허락해 줄 수가 없다라는 처갓집의 이야기와, 저도 계속 타다가는 언젠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만둔 건데, 아무튼 어쩌다가 저를 좀 불쌍하게 여긴, 긍휼하게 여긴 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CLS 차량을 타게 됐습니다. 뭐 연식도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한 5년 된 CLS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뭐를 입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를 극혐하는 사람이고, 제 스스로 절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뭐 벤틀리를 탄다, 누가 람보르기니를 탄다, 누가 마티즈를 탄다, 스파크를 탄다, 이런 거에 대한 전혀 편견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제가 얼떨결에 CLS라는 차를 의도다가 타게 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 우리 사회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특히 더 심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이 정말 얄팍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오토바이를 버리고 쏘카를 버리고 덜컥 신차값이 한 1억 되는 CLS를 타면서 느끼게 됐어요.
나는 그 차를 뭐 과시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왜냐면 실제로 뭐 중고로 싼 값에 받았으니까. 나는 그 차를 가지고 보여주거나 뽐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아닌데, 그 CLS라는 차가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납작하고 생긴 게 뭐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납작하고 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좀 고급지게 생겼죠.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인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일도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하니까,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게, 나는 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있고, 나는 어디 가든지 뭐 꿀릴 게 없고,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 쏘카를 타고 다니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굉장히 더 많이 얄팍하구나. 그리고 그때 문득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수년 동안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일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그냥 건네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뼈가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얕잡아 보거나 깔보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수년간의 세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저는 뭐 쏘카를 몰면서 전국 각지를 누비본 적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운전을 해온 십몇 년의 그 경험을 돌이켜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업하면서 한 회사에 뭐 수십 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이랑 보호장구를 들고서 미팅 자리에 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거진가? 돈이 없나? 돈이 없어서 차를 몰 돈이 없어가지고 저러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은 차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진짜 병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특히 외제차를 미친 듯이 사재끼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들 보여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그거에 완전히 초연할 수 있는 뭐 정신적인 경지다. 오케이, 그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뭔가를 또 팔기도 해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뒤늦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든 뭐 저 사람 뭐 20년 된 차를 타든 30년 된 차를 타든 알뜰하다, 혹은 뭐 정비를 잘했나 보다, 차에 관심이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나 이런 문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건 상관없죠. 뭐 저도 다른 사람 눈을 잘 의식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야로 나와가지고 지 멋대로 살죠.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식대로. 근데 오케이, 자기 개성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주관을 갖고 사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먹고 사는 문제, 영업의 문제, 일을 해야 될 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높이, 사람들이, 시장이 나를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굉장히 절실히 근 한 3년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나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뭐 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근데 대부분 그렇겠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근데 딱 봤을 때 그 첫인상, first impression, 그 임프레션이 내가 얼마나 재력 있어 보이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가라는 그 인상에 많이 좌우된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얄팍하구나. 어이가 없는 일이죠. 갑자기 제가 주화 인마에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제가 착각을 하게 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항상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옷도 맨날 9,000원짜리 그지 같은 거 맨날 입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 뭐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편하고, 뭐 누가 뭐 그게 싸구려 옷 부직포 같다고, 저희 와이프부터가 제가 맨날 입고 뭐 영상 찍고 그러는 부직포 같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뭐 어때? 원래 그랬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뭐 옷을 가지고 뭐 내가 그거를 그 옷 입는다고 내 가치가, 비싼 옷 입는다고 비싼 옷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도 그 싼 옷을 입는 게 뭐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거든요. 뭐 그것도 저의 착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차 같은 것도 사실 뭐 명확하게 내가 좋은 차, 비싸 보이는 차, 이런 차를 살 이유가 없으면 저는 그런 걸 사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닐 수만은 없는 일들이 있고 지방에 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CLS를 거쳐 이 AMG 차까지 사게 된 겁니다. 이 차를 사게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 때문인데 저는 그 감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과연 차를 신경을 쓰는 건가? 그냥 뭐 외제차 마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건가? 뭐 포르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가? 포르쉐도 아무것도 아니고 벤틀리 뭐 람보르기니 정도는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걸 타고 다녀야 되는 건가? 뭐 감이 없잖아요. 전혀 감이 없는데 전혀 감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 차를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산 겁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제가 그 전에 CLS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저 안 보는 데서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서 차 좀 바꿔줘라. 중고로 저걸 타고 다닌다고 차 좀 바꿔줘라. 저 CLS 저거 말고 뭐 S클래스라도 타게 해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잖아요. CLS가 사실 차값이 1억이 넘는 차인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이게 또 그 양반은 더 비싼 차를 타기도 하고 이게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내 차를 보면은 약간 낮잡아 보게 되는 건가? 내가 이게 형편이 궁해 보이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이렇게 재발저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차를 내가 이제 지른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저의 착각이었던 게 그게 사실 이 차를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갑자기 어떻게 사면은 이 차를 값을 엄청 많이 깎아주겠다고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반짝 할인을 많이 해줬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질렀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와 거의 동순위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왜 중고 CLS를 타냐 이런 식의 리마크가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차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이 차는 사실 이 외관 자체가 좀 비싸 보이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스포츠 세단이기도 하고 뭐 약간 스포츠카처럼 생겼는데 뭐 시꺼멓고 하니까 좀 비싸 보이고 번들번들거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차면은 뭐 벤츠 S클래스 싼 것도 살 수 있거든요. 차값으로만 따지면 그래가지고 이걸 사게 된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차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가 이제 알파벳 순서로 A, B, C 뭐 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S클래스가 제일 좋고 하다 보니 CLS와 C클래스를 헷갈리셨나 봐요. 그래서 왜 C클래스 중고를 타고 다니냐라는 착각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괜히 감이 없으니까 제발 저려가지고 그전 거 타고 다니면 그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그냥 똥차처럼 보이나? 외관은 괜찮았는데 근데 얼떨결에 그런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되게 비싼 차긴 하지만 제가 개짓거리 하면서 날려먹은 거에 비하면은 열심히 벌어서 뭐 메꿔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차를 사게 된 거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가장 큰 이유 제외하고는 사실 제가 물건을 잘 안 사거든요. 물건을 삼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이 차는 제가 정말 작년에 제일 잘 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댕이가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차를 보고서 저 차 뭐지? 라는 그런 강한 구매 욕구를 느낀 거는 이 모델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차를 살 때 이 모델을 샀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언제 이런 차 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살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혼자 착각을 했다가 기왕 살 거면은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선에서 좀 비싼 차더라도 내가 궁뎅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차를 사자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정말 비추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 차 거의 사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얼마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수리를 이렇게까지 뭐 부품 수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오래 끌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수리비도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연비가 좋나? 그렇다고 무슨 뭐가 편리하긴 하나?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이게 차가 뭐 차 리뷰하는 건 아니지만 컵홀더도 되게 웃기고 뭔가 생긴 거는 제 마음에 꼭 들게 생겼지만 불편함이 많아요. 근데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건 전혀 아니고요. 멧돼지 달려가는 것처럼 잘 가는데 근데 저의 생각은 변함없이 이게 제네시스 광고 영상 절대 아닌데 제네시스가 최고의 차다. 제네시스가 최고의 차고요. 제가 앞에 영상 서두에서 저희 와이프 차를 보여드렸는데 GV70이거든요. 최고의 차입니다. 훨씬 더 운전하기 쉽고 특히 저 같은 쫌생이는 뭐 수리비가 그렇게 부담이 되길 하나 차값이 그냥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비싸기를 하나 제가 보여주기를 위한 용도가 아니면은 저는 무조건 제네시스를 탄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로 다른데 보여줄 필요가 없고 전 지금도 이제 뭐 주로 요새 변호사 일을 하니까 변호사로서 차 타고 다닐 일도 많고 차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랑 대면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는 나는 차를 가지고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럴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법률 서비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견적을 내고 흥적을 하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저는 제 능력과 제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자부심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받는데 이 비싼 돈을 받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를 그냥 설명해가지고는 그 짧은 순간에 전달이 안 될 경우도 많고, 설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다 어떻게 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요소에는 뭐 학벌도 있을 것이고, 뭐 내가 무슨 대형 로펌이다 그런 직장의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건데, 근데 제가 뭐 로펌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것도 아니고 누구 밑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더 과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선 우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나 내 내면이나 나의 본질은, 나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아니 내가 확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는 충분히 제네시스 타면 너무 좋아요. 제네시스 진짜 최고의 차인데, 제가 저 GV70을 산 지 한 2년 됐는데 11,000km 탔거든요. 얼마 안 탔어요. 그 중에 적어도 한 절반은 제가 몰았을 거예요. 근데 차로 인해서 제가 진짜로 이게 가성비가 좋다, 들인 비용 대비 효용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제네시스가 짱입니다. 이 차는 한 10년 타고 그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제네시스로 바꿔가지고 타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제네시스 타되, 그때는 저는 그렇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뭐 기사님을 모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 오늘 이 영상을 보고서 아니 이 미친놈이 차자랑을 하네,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저를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제목 때문에 썸네일에 어그로 꼴려가지고 욕하려고 들어왔던 분도 계실 텐데, 뭐 욕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영상을 찍는 게 무슨 내 차가 비싼데 뭐 열심히 하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굉장히 최근에 몇 년 동안 급속하게 느꼈던 변화거든요. 오토바이 타다가 간혹가다 쏘카 타다가 뚜벅이로 다니다가 뚜벅이 택시 병행하다가 5년 된 CS 그거 타면서 GV70 제네시스도 타봤다가 마침내 AMG GT43이라는 차를 사서 몰아보게 된 건데, 그러면서 느낀 일련의 저의 생각은, 10년 전에 저는, 좀 더 어렸을 때 저는 첫 따위 필요 없지, 빌려서 타는 게 제일 좋은데 못 타러? 쏘카 빌려서 그냥 K5 타는 게 제일 좋은데, 요새 기아에서 나온 차 장난 아닌데 K5 진짜 좋은데 왜 못 타러? 저는 지금도 K5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형 K5. 근데 좀 더 어렸을 때 저의 생각이 그 정도 선이었다면, 나이를 들고 내가 직접 점점 더 영업을 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미묘한 반응들, 그것들을 그냥 냉정하게 평가를 내 스스로 해본 결과, 이건 그냥 내 스스로 차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맨날 마주치고 내가 일하면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산 게 경제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일종의 제 스스로에 대한 광고비로 쓰는 거죠. 뭐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하나 써서 올릴 수 있게 됐으니까 뭐 기왕 산 거 뽕을 뽑아야죠. 근데 아무튼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밖에 얄팍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근데 특히나 영업을 하시거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진짜 싫어했던 말을 제가 꼰대처럼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네요. 사업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차 무시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현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정하고 혐오해 왔는데, 지금도 저는 차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한눈에 평가하는 거 정말 병신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